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고 한 회사의 대표고 그리고 IT 회사를 운영했었고 국가기관의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다. 굉장히 그럴듯한 스펙을 갖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자 해요. 우리가 또 실패를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즐겼던, 물론 그 당시에 즐기지 않았고 굉장히 괴로웠던 실패들인데 그걸 하나하나 좀 쭉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실패는 저는 처음에 되고 싶었던, 먼저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연극영화과였습니다. 이 외모로 무슨 연극영화과냐라고 하는데 뒤에 계신 분도 제가 굉장히 잘 보이죠? 네, 얼굴이 크니까 아마 이렇게 바로 앞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일 텐데 이게 연극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좋고 좀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썰렁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잠깐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연극영화과에 가서 원래 이제 감독이 되고 싶었었죠.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히면서 제가 3년간 대학을 못 가요. 그러면서 제가 좌절을 하고 결국 선택했던 건 게임방이었죠. 항상 스타에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나 컴퓨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컴공과에 그냥 갔어요. 컴퓨터를 전공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컴퓨터를 배우는 건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굉장히 방황을 했던 시기였죠. 나는 영화를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해서 아무거나 해야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건 저는 스타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막 압축도 풀어야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압축 푸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대학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학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제 과에 바로 몇 기수 위 선배가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가 프라이팬이에요. 그 빨간색으로 해서 그 뼈 없는 닭 튀겨져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1호점이 저희 학교 이제 뒤에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고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후배들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졸업하고 갈 데 없으면 거기 체인에 가서 치킨 튀기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치킨 튀기는 게 아닌데 왜 너네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비전, 꿈 같은 걸 잊어버려? 나는 내 꿈은 영화를 만드는 거였지만 지금 와서는 영화를 만들 수 없지. 하지만 너네는 꿈이 있는 친구들이잖아 해서 제가 처음에 꿈을 꿨던 건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자는 게 제 시작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접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제가 방황을 멈췄던 건 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후배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당장 예산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거는 머리, 그리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남을 설득하는 능력, 그리고 남한테 이런 걸 정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그리고 내가 뛰어났던 건 아니에요. 꿈을 꾸고 있는 후배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그때 했던 건 굉장히 운이 좋게도 국세청에 들어가는 무슨 다른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할 수 없는 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컴공, 산업공학 이런 거를 같이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들어가는 업체는 뭐 기술적이나 프로그래밍 같은 건 굉장히 뛰어나지만 예측 시스템에 이런 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마인드나 그런 통계적 기술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하겠다. 돈을 많이 줄 필요도 없다. 우리는 거기서 컴퓨터도 뭐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쓰겠다. 그래서 국세청이 골방에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이 된 거예요. 회사도 없고 단지 그냥 사람만 가지고 창업을 시작한 거예요. 공간도 없고 그냥 국세청 골방에 앉아서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가 들인 돈이 없으니까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무너져도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이 했던 내 후배들도 잃을 게 없어. 왜냐면 우리는 그 친구들은 자기가 꾸는 꿈을 최소한 비전이 생긴 거잖아요. 치킨을 튀기지 않아도 된다는. 치킨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걸 써먹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비전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큰 성공을 이뤄요. 그래도 아무래도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년 만에 사무실도 없고 뭐 모든 뭐 빚 같은 걸 다 청산을 했었죠.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돈을 벌고 회사가 커지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이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태용 인포텍이라고 하는데 제 이름에 웅을 땄습니다.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는 일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야 할 때 새로운 인력을 유입해야 되고 우리 인력을 놀게 해야 되고 아니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또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고 경영진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내가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4년간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어느 날 덜컥 제 친구가 죽었어요. 그 친구가 2년간 암tum으로 투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어요. 그 국가포창기에 장지정인가요? 그 여배우. 그 배우를 이렇게 치료했던 그 야바위 한의사가 내 친구도 치료하다가 어쨌든 내 친구도 그렇게 떠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화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저였는데 저랑 이제 그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술을 마시진 않았죠. 자기가 항상 마시던 물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야,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고민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내 비전을 잃은 것 같다. 단지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내리막길에 있는 화차에 타고 있는 것 같다. 멈출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떨어져서 박살이 날 것 같은데 나한테 너무 두렵다. 근데 나는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더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야 그게 무슨 고민이냐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여자였는데 그 친구가 약간 통통했거든요. 근데 이제 암에 걸리니까 굉장히 날씬해진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굉장히 이뻐진 것에 만족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게 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지구 이제 몇 년 후에 멸망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하루에 2시간만 그 내후년에 지구 멸망한다는 생각으로 살아 그러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순간이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내가 진짜 그때부터는 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내가 남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제 꿈을 이제 꾸기 시작했죠. 그래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거는 저는 말을 잘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뭐 화술 강좌를 하고 뭐 어디 뭐 제안 발표를 하면서 다른 데 경쟁으로 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남한테 화술을 가르치긴 하지만 저는 누구한테 배워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을 잘하게 된 기술을 남한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겨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그때 내렸던 결론은 스님이 되자였어요. 스님이 돼서 설파를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로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지분을 다 팔고 절로 들어갔어요. 후배들한테 이제 모등을 맡고. 그래서 보혜사에 들어갔죠. 근데 보혜사에 들어갔는데 보혜사는 참 재밌는 절인 게 그 여성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그것도 즐거웠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또 느꼈던 게 절에 있는 것도 사회생활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스님들도 그 저녁에 이런 뭐 술을 드시진 않지만 춤추고 놀면서 같이 우리가 또 다말을 나눠요. 술 대신 차지만. 그러면서 절의 공간과 사회의 공간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회로 나왔죠. 사회에 나와서 그때 시작을 했던 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실현도 당했고 친구도 죽었고 회사도 죽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해서 그래 내 얘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주자. 내가 고민하는 걸 남한테 상담해주자 해서 그때 상담 방송을 시작한 게 닥치고 연애라는 상담 방송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팟캐스트가 좀 유명해지고 또 운 좋게도 대학에서 강의 제안이 왔어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이 뒤에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좀 축약시켜서 하고 나머지는 혹시라도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지분 판글로 카페를 차리고 원래 처음에 카페를 차렸던 건 아니에요.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팬들을 만나기 위한 공간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즐거운 일들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살고 있죠. 물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건 어쨌든 내가 가르치는 거를 저는 남한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그 친구들이 또 무언가 한 발 내딛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 연애 상담 저는 굉장히 못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연애를 했다면 굉장히 기술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공유하고 저 같은 기술로 뭐 이제 이런 그 28살처럼 보이지 않는 동안의 분이 제 기술을 장착하면 이제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쩌면 내가 지금은 영화가 아니지만 영화 같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삶이 아닌가라고 해서 어쩌면 지금은 제 꿈을 꾸고 있는 시기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몇 년 또 흘러다 보면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강연 자리에서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말은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을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놓았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닌 거를 저는 알았거든요. 내가 남의 꿈을 꾸어주는 것도 내 꿈이고 내 꿈을 찾는 것도 내 꿈인데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두려움을 좀 없애고 한 발 내딛는 게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요즘 그냥 무작정 꿈을 꿔라,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꿈,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좀 알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